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타임은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재구성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6월 말이라고 하면은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났죠. 6월 말로 이제 이른바 상반기가 끝나요. 그럼 7월부터 원래 12월까지 하반기인데 일단 시험은 11월 말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5개월이고 이제 12월까지 하면 2차 준비하면 6개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1차 시험 위주로 일단 5개월, 5개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걸 얘기하고 12월도 끝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쭉 공부를 하셨거나 강의를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크게 쉽게 말해서 10대 도서 및 약간 관련 도서, 주요 도서 합시다. 주요 도서 위주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강의로 말하면 기본 강의도 듣고 수험 도서도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신 거죠.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거는 크게 이해, 정리, 암기 그런 순서였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정리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서브가 있죠. 밑줄 치는 것도 정리입니다. 책에다 밑줄 치는 것도, 그리고 아마 틈틈이 암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이해 정리 쪽에 아마 최소한 60%는 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거 시간 필요하죠. 정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암기 물론 하셨을 텐데 충분히 하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식사를 치면은 씹어서 삼키는 이제 그런 거고, 암기가 소화라고 한다면 조금 소화가 덜 되신 상태겠죠. 실제로 공부는 이해, 정리, 암기입니다. 순서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암기부터 못해요. 그거는 자기가 뭐 AI 로봇가 돼서 스캔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해, 정리, 암기였는데 주요 도서, 무게중심이 이해 정리 쪽에 있었는데 일단 앞으로 하반기는 첫째,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 쪽으로 당연히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지식, 지금까지 했던 주요 도서에 새로운 지식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10대 도서가 좋은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책을 조금 공부하셔도 되는데 합리적 설명처럼 그 대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령 A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새로운 책이에요. 그거 새 책을 보는 거하고 가령 서계나 동계를 한 번 더 보는 거하고 복습 어떤 것이 좋은지 잘 하시고, 뭔가 새로운 책을 보는 경지에 이르신 분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 겁니다.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6월까지 했던 책 위주로 복습, 즉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량진의 임영보시 역사라인으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3, 4년 전에 시민교육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의 담론이 됐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가령 지금은 서양사 개론은 끝나고 서양사 강좌 시대다. 어쩌다 서양사 강좌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서양사 강좌 올인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혹시 선생님 요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인강이나 직강으로, 직강석은 교실에서
인강생은 질문방에 올려서 저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쓸데없는 담론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스타디 내지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쓱 봐서 이거는 실제 나올 만하다 그런 거는 수업에 반영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떤 새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책이 주된 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임용고시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대 도서 및 플러스 알파 그냥 주요 도서 할게요. 1월에서 6월까지 했던 거 그거 대상으로 어쩌다 한두 개 정도는 아이템상 들어가서 추가될 수는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해정리 암기인데 이해정리 쪽에 무게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상은 주요도서 지금까지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은 암기 복습하고 복습하고 복습하시라 그런 거예요. 저기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암기를 해야 답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체력하고 편식 금지입니다. 체력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이해정리 암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해도 하는 것만 하고 가령 동계만 죽어라 하고 그러면은 동계 자신은 다 맞겠지만 그러면 4점,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편식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체력은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골고루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해정리 암기에서 대상도 그대로 있고 다음에 체력하고 편식 금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무게중심만 암기로 간 거예요. 암기를 해야 답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암기예요. 대상은 똑같고 편식 금지도 똑같고 체력도 똑같아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문제가 자료 제시형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암기하면서 다음 공부 훈련은 자료 분석입니다. 암기를 강화하면서 자료 분석인데 자료 분석은 약간의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암기를 바탕, 즉 지식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료 분석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만 하지 말고 자료 분석도 최소한 9월부터는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암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자료 분석을 위해서라도 암기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료가 많으면 즉 자료가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해발이 높아지는 거예요. 등산을 치면. 그러면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능선으로 올라와요. 그 능선에서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이겠죠. 저렇게 보듯이. 근데 능선에 못 올라오고 그 골짜기에서 보면은 자료가 뭔지 몰라요. 제가 모의고사를 11월에 진행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문제 쉬워요. 비교적 잘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옵니다 하는 학생이 일단의 그룹이 있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이게 뭐예요? 막연해요 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일단 사고력도 사고력이지만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게중심이 암기로 오고 동시에 암기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분석은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료 분석 차원에서. 그리고 요거는 조금 공부 방향이면서 강의 방향이기도 해요. 대략 7월, 8월, 9월 초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강의에 관계없이 공부하실 때 어쨌든 여름은 암기 체정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어쨌든 기출을 한번 일단 자료 분석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출문제 보면은 득이 안 돼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수 기준으로 8월 말 9월 초 정도 돼야 조금씩 귀도 뚫리고 제가 뭘 기출만 할 때 대답도 잘 하시고 자료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료 분석 훈련도 따로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많이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그걸 바탕으로 기출 중심으로 자료 분석 위주로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모의고사도 내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답을 확실히 구하는 그런 걸로 가면 돼요. 뭐 일종의 적용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암기로 가고 어느 순간부터 자료 분석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암기 자료 분석이 병행하는 적용, 실제 답 쓰는 훈련 3단계로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셋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작은 암기부터 하세요. 암기가 거의 100점 만점에 85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무렵부터 기출 중심으로 자료 분석도 하고 답도 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서로 모의고사를 내도 좋고 그냥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안 하고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도 그냥 자기가 출제해서 어쨌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 나누면 암기, 자료 분석, 실제 모의고사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스터디만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그 코스는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결을 좀 보면은 역결은 항상 이론 문제와 응용 문제가 골고루 나와요. 그런데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 그게 무게중심이 이동해서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역결론이 6문제 정도 나와요. 6, 7, 4, 4, 1, 1 그래서 6문제가 모두 이론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고 그러니까 뭐 6문제 다는 아니고 뭐 4문제, 5문제까지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6문제가 모두 적용, 실용 문제가 나온 해가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그게 가령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론 중심이니까 앞으로 3년은 실전, 적용 문제, 실용 문제로 내보자, 응용 문제 그렇게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해마다 출전이 달라지고 또 평가원이 거기 일일이 간섭해서 역결은 이거 너무 요새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론 좀 응용 문제 좀 내주세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요즘 때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역결혼은 공부할 때 50대 50입니다. 이론하고 응용 50대 50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론 암기 잘해야 응용도 잘합니다. 아니 최근에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그래요. 선생님 이제 2, 3년 동안 응용 문제가 안 나와서 올해는 응용 문제만 나올 것 같아요. 응용 문제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항상 5대 5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도 나오고 응용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것이 조금 더 많아질 경우가 있고 3, 4년 전에는 극단적으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것 빼놓고는 평가원이 크게 간섭하지 않고 간섭할 수도 없어요. 교수님들이 평가원 말 잘 안 들어요. 좋은 말로.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내가 내고 싶은 거 내겠다 그렇게 되죠. 다만 예전에 사면 대통령 때 그 약간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 다른 시험은 평균이 높아요. 근데 그때 막 어렵게 나오면 80점 만점에 전공 역사 80점 만점에 막 컷이 막 30점대 후반 그렇게 되니까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그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뭐 100점 만점에 80점인데 컷이 여기는데 왜 이렇게 여기 저기 임용고시는 나죠? 실력이 없나? 그러면 그거 이렇게 실력 낮은 사람 어떻게 선생님으로 우리가 저기 모실 수 있지? 그래서 한때 조금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관료들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 조절은 좀 간섭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간섭 못해요. 역결혼 이렇게 내세요. 한국사 한 문제 많이 내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복불복에 쉽게 말해서. 근데 한국사 세계에서는 뭐 크게 저거 없는데 역결혼이 이론이냐 응용이나 요 몇 년 동안은 응용 문제가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는 응용 문제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담론이 꽤 형성됐어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 가짜 뉴스면서 가짜 뉴스도 좀 좋은 게 있어요. 선의의 가짜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 하시니까 선의의 거짓말 할 때도 있죠. 예. 그 친구가 딱 되는데 아프지만 친구가 아프냐 그럴 때 안 아파. 그런 식으로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선의의 거짓말 이제 숨기는 거죠. 예. 그런 가짜뉴스 거짓말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이 책에서 나올 때가 됐다. 이 책은 이제 안 나온다. 그거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역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10대 도서 해가지고 거기서 모의고사하면 그 19문제, 23문제 중에 그 재작년 19문제가 거기서 나왔고 모의고사만 볼 때 작년은 18문제 나왔어요. 또 나머지는 기본교재나 문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 우리가 1월에서 6월까지 다루었던 거기서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물론 그거 말고 다른 데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까 자기가 고수인 경우에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다 글로 간 거예요. 가짜뉴스나 무슨 담론이 나올 때는 저한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역결혼 휩쓸리지 말라. 이론하고 응용은 5대5 정도로 하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신신당부했어요. 네, 다시 하면은 10대 도서 위주로 이제는 암기 위주로 조금 가고 운동 주기적으로 하시고 편식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기출을 조금 보는데 답도 내지만 자료 분석 위주로 봐라. 그리고 혼자서 하든 스터디를 하든 마지막은 한꺼번에 하는 종합 능력. 그냥 모의고사를 스스로도 자기가 출제하세요. 아니면 뭐 둘이서 하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전 능력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면 암기, 그다음에 사료 분석, 실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 이제 그렇게 하되 역결혼은 이론 문제하고 응용 문제 5대5로 하시라.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책이 나오나 그럴 때 잘 계산해서 이거를 새로 보는 거하고 기존 도서를 한번 보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것도 헷갈릴 때는 개별적으로 인강이나 직강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의 됐고요. 이제 마지막 체력인데 여러분의 마지막 결승점은 1월 중순이에요. 1월 중순. 그래서 대개 이제 9월 되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운동을 안 해요. 그 여러분이 대개 20대이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2, 3개월 정도는 견뎌요. 근데 보통 9월부터 운동 안 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 10% 정도 됩니다. 10월까지는 젊기 때문에 멀쩡해요. 근데 11월 되면 어느 순간부터 멍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간 학생이 있어요. 체력이 바닥나서 저 갈래요. 10월 말인가 11월 중순이었었어요. 그 대해서는 1월 달에 다시 올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어쨌든 운동을 하고 가가지고 대전 자기 고향인데 딱 합격해서 벌써 발령받고 벌써 아마 10년째 돼요. 뭐 이러면 여러분 선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체력하고 노편식은 당연한 건데 특히 체력 주의하세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9월부터 운동 안 하면 당장 11월부터 이상해져서 1차 때 점수 10점 깎입니다. 더 문제는 12월에 2차 준비할 때 체력이 바닥나서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승부처는 1월 중순입니다. 11월 말에 시험 보고 12월 한 달하고 1월 초까지 한 40일 정도 돼요. 40일, 길게 잡으면 50일까지 나오는데 일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그러면 전체 50일 중에 열흘 빼고 한 40일 정도 40일 동안 강행군 해야 돼요. 그때 체력이 있어야 2차는 재구성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수업 설계거든요. 가르칠 국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는 여러분의 최대 승부차는 1월 중순이다. 체력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1차에서 거의 10점 정도 깎이고 실력 발휘 못하고 2차 가면은 2차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제가 진짜 해마다 1차 그리고 2차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니까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이 끝나가죠. 예를 들어서 6월 앞으로 6월 말 내지 7월부터 일단 5개월 그러다 다시 6개월 심지어 1월까지 하면 7개월일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상, 수험도서 크게 변화 없다. 편식 절대로 안 된다. 체력 끝까지 필요하다. 코로나의 무게중심이 그렇죠. 암기 쪽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암기가 틀에 잡히면 그때 기출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고 그것이 10월 말쯤에 끝나면은 어쨌든 마지막 종합적으로 자기가 이것저것 해서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자기가 그냥 모의고사를 내세요. 그래가지고 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한 일주일 있다 풀어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는 것도 능력이 될 테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해요. 편식하지 마라, 운동해라, 체력, 암기하라, 어느 거 하나 다 빠질 수가 없어요. 등등등. 글쎄요. 굳이 말하면 아마 체력 싸움일까? 굳이 말하면 체력. 체력이 약하면은 다 안 돼서 그래요. 체력이 약하면은 답도 생각도 안 나고 동시에 저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슴이 돼요. 쉽게 말해서 새가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자기가 암기를 많이 하고 자료 분석을 많이 하고 그래도 체력이 어느 순간으로 떨어지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마치 BMW나 카딜락 같은 차가 가다가 체력이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없어서 멈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말하면 체력이죠. 사람은 심신, 체력하고 정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 역으로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져요. 같이 있습니다. 손바닥, 손등. 여러분 주변에는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폐인이 된 사람을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저 정신. 정반대로 몸을 혹사해가지고 두뇌 활동이 그냥 잠시 정지되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밤새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이 자버리잖아요. 그 심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은 암기도 암기지만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그 실수하지 않는 실력 발휘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굳이 말하면 그냥 체력이에요. 체력이 바탕에 대해 암기도 잘 되고 실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문제 자료 분석도 잘하고 2차 준비도 잘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 아니면 일주일이니까 이틀마다 몇 시간 해야 된다. 거기 있을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해야 이것저것 잘 되는 것 같더라고. 한 번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고 몸 풀고 또 하루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면 화요일은 약간 쉬었다가 수요일 날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통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다리 흠이 회복되면은 이제 해발 500, 600개 넘어서 한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야 저도 일주일 단위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에, 제가 느껴서 그런 거예요. 느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지막에 체력 관리 잘 하시라. 정말입니다. 이거 좀 어디다 써놔도 돼요. 그리고 몇 개만 요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훈요식조 비슷하게 꼭 10개 아니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다시 재정립을 하시고요. 그 공부하는데 써놓으세요. 정말입니다. 오케이. 다 저거지만 체력이 어느 순간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질문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5개월, 2차적으로 7개월, 12월하고 1월이 있으니까 7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코스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풀이 한 9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마지막 피니쉬로 총정리 한번 하고, 시험 보고 일주일 있다가 2차 개강하고, 다음에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발표하면은 2차 반을 다시 재개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여러분하고 정식으로 헤어지는 게 1월 한 10 며칠 정도 되니까 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계속 여러분을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이 되면 섞여 있어요. 새로 한쪽에서는 1월 되면은 기본반을 새로 개강해야 되고, 내년이니까 2023년이겠죠. 올해 2022년이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1월로 보면 한쪽에서는 2023년 1월 새로운 학생들 기본반 수업해야 되고, 다음에 올해 2022년에 들었던 학생들 2차 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3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용고시 13개월 코스예요.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뭐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 잘 지키셔가지고 앞날에 영광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끝내겠습니다.